병원에서 눈을 떴는데 남편이 한 말이 어머니 저녁은 누가 차려? 였어요. 35년 시집살이 그날 끝내기로 했습니다. 새벽 4시 아파트 부엌에 불이 켜졌습니다. 한영숙은 어둠 속에서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35년째 같은 시간에 눈이 떠지는 몸이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쌀을 씻고 밥솥 버튼을 눌렀어요. 그 다음은 시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87세 치매 시어머니 최봉자는 밤새 기저귀를 3번이나 적셨어요. 영숙은 새 기저귀로 갈아들이고 어머니 몸을 닦아드렸습니다. 남편 이정수는 옆방에서 코를 골고 있었어요. 28년째 시어머니 병수발은 영숙의 몫이었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기저귀를 갈아본 적이 없었죠. 오전 10시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식사를 챙기고 설거지를 마친 영숙이 빨래를 널려고 베란다로 나갔어요. 갑자기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빨래 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영숙은 그대로 베란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영숙은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어요. 응급실로 실려간 영숙은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보호자에게 설명했어요. 심한 과로와 영양실조, 빈혈입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무리하셨어요? 영숙의 몸무게는 6개월 전보다 8kg이나 빠져 있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자지 못한 세월의 결과였죠. 저녁이 되어서야 남편 정수가 병원에 나타났어요. 영숙은 링거를 맞으며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정수가 침대 옆에 서더니 한숨을 푹 쉬었어요. 영수가, 어머니 저녁은 누가 차려? 영숙은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걱정이나 미안함은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짜증과 불편함만 가득했죠. 빨리 퇴원해야지. 간병인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병원 창문 너머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35년이었어요. 새벽마다 일어나 밥을 짓고 명절마다 혼자 제사를 지냈습니다. 28년간 시어머니 기저귀를 갈고 약을 챙기고 병원에 모시고 다녔죠. 아파서 쓰러져 누워 있는데 남편이 한 말이 어머니 저녁이었습니다.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35년간 쌓였던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였어요. 그날 밤 영숙은 병원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이게 인생인 걸까? 새벽 4시가 되었지만 영숙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채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나는 뭘 하고 싶지? 1989년 봄 27살의 한영숙이 시댁 대문 앞에 섰습니다. 분홍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새색시였어요. 중매로 만난 신랑 이정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옆에 서 있었죠. 시어머니 최봉자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2살의 봉자는 눈매가 날카롭고 입이 굳게 다물어져 있었어요. 영숙에게 처음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우리 집 며느리는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해. 그게 이 집 법도야. 신혼 첫날부터 영숙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첫 해 추석이 왔어요. 영숙은 혼자서 20인분의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였어요. 손이 기름에 데어 물집이 잡혔지만 쉴 수가 없었죠. 시어머니가 부엌에 들어와 국을 한 숟갈 떠먹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간이 안 맞아. 봉자는 그 큰 국솥을 싱크대에 쏟아버렸습니다. 영숙은 아무 말 없이 다시 국을 끓였어요. 결혼 10년 차 영숙은 새벽 4시에 일어나 남편과 아이들 도시락을 쌌습니다.
남편 정수는 옆방에서 코를 골고 있었어요. 한 번도 아침 준비를 도와준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 15년 차 영숙이 작은 회사에 취직하려고 했어요. 집안 살림에 보태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막았습니다. 며느리가 밖에서 일하면 집안 망해. 너 나가면 내 밥은 누가 차려? 영숙은 취직을 포기했습니다. 결혼 20년 차 시어머니가 쓰러졌어요. 병원에서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내가 돌봐야지. 요양원 보내면 불효야. 그날부터 28년간 영숙은 시어머니의 간병인이 되었습니다. 결혼 25년 차 영숙의 허리에 문제가 생겼어요. 디스크 수술을 받고 2주간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퇴원 3일 만에 시어머니 병수발에 복귀해야 했어요. 남편도 자녀들도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았거든요. 결혼 30년 차 자녀들이 모두 결혼해서 나갔습니다. 영숙은 시어머니와 남편만 있는 집에 남았어요. 더 외로워졌습니다. 35년간 남편에게 들은 고마워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시어머니도 칭찬 한마디 하지 않았죠. 영숙은 병원 침대에서 35년의 장면들을 떠올렸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결심이 떠올랐어요. 퇴원 날 영숙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향한 곳은 친구 박미경의 집이었어요. 미경은 같은 동네에서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5년 전에 황혼 이혼을 하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었죠. 작은 원룸이었지만 미경의 얼굴은 밝았어요. 어머, 영숙아. 병원에서 바로 왜 여기로 온 거야? 영숙은 현관에 서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먼저 쏟아졌어요. 미경이 영숙을 안아주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영숙은 처음으로 35년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삶, 혼자 지낸 명절들, 28년간의 병수발, 그리고 쓰러져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어머니 저녁은? 이라고 물은 남편. 미경은 조용히 듣다가 말했어요. 나도 60에 이혼했어. 그게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 미경은 자신의 이혼 후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벽에는 여행 사진이 가득했어요. 제주도, 부산, 경주, 심지어 일본까지. 혼자서 또는 친구들과 함께 다녔다고 했죠. 나 요즘 문화센터에서 그림 배워. 60년 살면서 처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영숙은 미경의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서툴지만 밝은 색의 수채화였어요. 그 그림에서 행복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미경의 집에서 잠을 잤어요.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나는 뭘 하고 싶지? 시집 오기 전에 꿈꿨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림을 배우고 싶었어요. 여행도 가고 싶었죠. 하지만 35년간 모든 꿈을 접어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미경에게 인사하고 나왔어요. 집으로 가는 대신 인터넷으로 검색해둔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가사 전문 변호사 정현우가 영숙을 맞았어요. 40대 중반의 단정한 남자였습니다. 영숙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더니 물었어요. 어머니, 35년 혼인 생활 중 재산 문제가 있으셨나요? 영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적금이 있었는데 어느 날 사라졌어요. 정현우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일주일 뒤 영숙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에는 변호사에게 받은 이혼 서류가 들려 있었어요. 남편 정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들어오자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했어요. 왔어? 어머니 저녁 차려.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테이블 앞에 서서 서류를 꺼냈어요.
정수 앞에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정수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이혼 합의서라는 글자를 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뭐야 이게 장난해?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장난 아니에요. 이제 그만 살래요. 정수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눈이 커지더니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네가 미쳤어? 35년을 살고 이제 와서 이혼? 영숙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35년 동안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들었어요. 이제 저도 제 인생 살고 싶어요. 정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네가 뭘 했다고? 밥하고 빨래한 게 다잖아. 그 순간 시어머니 방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봉자가 느린 걸음으로 거실로 나왔어요. 거실에 흩어진 이혼 서류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뭐야? 봉자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이혼이라는 글자를 읽더니 비틀거렸습니다. 영수가 내가 어떻게 봉자가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정수가 달려가 어머니를 안아들었어요. 영숙은 급하게 119에 전화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봉자를 들것에 실었어요.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정수가 영숙을 노려보았습니다. 다 내 탓이야. 병원 응급실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급성 뇌출혈이었습니다. 봉자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아들 준호가 병원에 달려왔습니다. 영숙을 보자마자 소리쳤어요. 엄마, 할머니가 이렇게 된 게 다 엄마 때문이야. 딸 수진도 전화로 말했어요. 엄마,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제발 참아. 내 체면도 생각해. 영숙은 병원 복도에 혼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구겨진 이혼 서류를 꺼냈어요. 한참을 바라보다가 서류를 다시 폈습니다. 접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영숙은 그 사이에 이혼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302호 법정. 영숙은 원고석에, 남편 정수는 피고석에 앉았어요. 35년을 함께한 두 사람이 법정에서 마주 앉은 거였습니다. 정수 측 변호사가 먼저 일어났어요. 원고는 시어머니가 위독한 상황에서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폐륜입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숙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영숙 측 변호사 정현우가 일어났어요. 재산 분할 관련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정현우가 서류 뭉치를 들어보였습니다. 영숙 명의였던 적금 통장 사본이었어요. 이 통장은 원고가 결혼 전부터 모아둔 적금입니다. 잔액 3천만 원이 10년 전 피고에 의해 인출되었습니다. 정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정현우가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였어요. 인출된 돈은 피고의 어머니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정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그의 변호사가 막았습니다. 정현우가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어요. 추가로 피고는 30년간 월급의 40%를 어머니에게 매달 상납해왔습니다. 아내에게는 생활비만 최소한으로 지급했고요.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어요. 정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현우가 말을 이었어요. 원고 한영숙은 35년간 무급으로 가사노동을 수행했습니다. 28년간 치매 시어머니를 간병했고요. 이 노동의 가치를 계산하면 3억 원이 넘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기일까지 재산분할 조정안을 제출하세요. 법정이 파하고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영숙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정수가 다가왔어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수가, 내가 그렇게 잘못했어? 영숙은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35년 만에 처음 듣는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돌아서서 법정을 나왔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시어머니 봉자의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의사가 가족들을 불러 말했어요. 임종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영숙은 면회 시간에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봉자는 침대에 누워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었어요. 87년을 살아온 얼굴이 종이장처럼 얇아 보였습니다. 영숙은 봉자의 손을 잡고 앉았어요. 주름진 손이 차가웠습니다. 잠시 후 봉자가 눈을 떴어요. 흐릿한 눈으로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숙아, 목소리가 가늘었어요. 영숙이 가까이 얼굴을 가져갔습니다. 네, 어머니. 여기 있어요. 봉자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어요. 그날 밤 봉자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87년의 삶이 끝났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영숙은 시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옷들, 낡은 이불, 빛바랜 사진첩, 서랍장을 정리하다가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봉투 겉면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에게. 영숙의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열자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삐뚤빠뚤한 글씨였어요. 영숙아, 미안하다. 첫 문장부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난 진작 죽었을 거야. 35년간 새벽마다 일어나고 내 똥오줌 치우고 나 때문에 내 인생 다 바쳤잖아. 영숙은 주저앉았어요. 평생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해서 미안해. 하고 싶었는데 입이 안 떨어지더라. 우리 아들이 너무 못났어. 내가 이혼한다고 해도 난 이해해.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편지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다음 생에는 내가 내 며느리 할게. 미안하고 고마워. 영숙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35년간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을 미워한 게 아니었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시어머니 49제가 끝난 후 최종 이혼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가정법원 302호 법정에 다시 섰어요. 방청석에 아들 준호와 딸 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과 달리 두 사람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준호는 아버지가 어머니 적금을 빼돌린 사실을 알고 분노했습니다. 수진은 어머니의 35년 일기장을 읽고 밤새 울었어요. 일기장에는 매일매일의 고통이 빼곡히 적혀 있었거든요. 판사가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원고 한영숙과 피고 이정수의 이혼을 허가한다. 영숙은 두 손을 꼭 모았습니다. 재산 분할로 원고에게 부부 공동재산의 50%, 위자료 5천만 원, 기여분 인정에 따른 분할금 1억 원을 지급하도록 명한다. 판사가 판결 이유를 읽었어요. 원고는 35년간 무급 가사노동을 수행했으며 28년간 피고의 어머니를 간병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정수는 고개를 떨궜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와 함께 35년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법정이 파하고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정수가 먼저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아무도 그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영숙이 법정 문을 나서려는데 아들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영숙이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미안해. 아빠 편만 들어서. 준호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딸 수진도 달려와 함께 안겼어요.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살아. 우리가 응원할게. 영숙은 두 자녀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움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이혼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어요. 혼자 사는 15평짜리 집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어요.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지만 일어나지 않아도 됐습니다. 아침을 차리지 않아도 됐고 기저귀를 갈지 않아도 됐어요. 영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불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한 달 뒤 영숙은 동네 문화센터를 찾아갔어요. 수채화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35년 전 시집 오기 전에 하고 싶었던 일이었거든요. 첫 수업날 영숙은 붓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뭘 그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35년간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잊어버렸거든요.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뭐든 좋아요. 마음 가는 대로 그려보세요. 영숙은 눈을 감았어요. 떠오르는 대로 붓을 움직였습니다. 파란 하늘과 바다가 그려졌어요. 그림은 서툴렀지만 마음이 시원했습니다. 2달 뒤 친구 미경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갔어요. 생애 첫 친구와의 여행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타본 것도 5년 만이었어요. 제주도 바닷가에 섰습니다. 파도가 발밑에 닿았어요. 영숙은 두 팔을 활짝 벌렸습니다. 미경이 웃으며 물었어요. 기분이 어때?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숨을 쉬는 것 같아. 어느 날 저녁 아들 준호와 딸 수진이 찾아왔어요. 영숙의 새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영숙이 직접 요리한 음식이었지만 이번엔 기분이 달랐어요. 해야해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만든 음식이었거든요. 식사 후 수진이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해? 영숙이 미소 지었어요. 후회? 왜? 나는 지금이 62년 인생 중 가장 행복해. 자녀들이 돌아간 밤, 영숙은 시어머니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노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62세, 드디어 진짜 나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과거에서 해방되어 오늘의 그리고 미래의 나를 사랑하고 행복한 인생을 꿈꿔서 시작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